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코스피 5천선 돌파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공약의 다음 단계,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실제로 증시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이 16년 만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3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조성이 가시화되며 노원구 주거 지형을 바꿀 상징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곡과 신길동, 독산동 등 도심 군용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선보여 관심을 모은 동작구 수방사부지 공공주택과 같은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벌써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에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 관망세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흐름으로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정부의 대책의 이 속도와 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보다 빠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지, 그 시장의 흐름들은 저희 방송들 보시면서 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시장 분위기 정말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고민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말 많이 추웠던 이번 한 주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꼭 내일을 입고 이렇게 좀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감기 조심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많으시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원래 5월이 지나면 또 중가가 유예가 될지 아직 아니면 계속 중가가 이제 살아날지 이것도 이제 고민입니다만 어찌되었건 중가가 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또 물건이 나왔던 물건들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 특히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안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아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아타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내가 갈아타는 것은 상급제로 갈아타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내가 근로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또 모으는 시간보다 더 빨리 아파트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또 더 빨리 오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갈아타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방법은 꼭 있죠. 그 방법을 다들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방법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시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자금적인 여력에 부담이 되어서 갈아타기를 못하시는 분들도 어떤 지역을 잘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아타기 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방송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방송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 상담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사연을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해답을 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울 때는 내복을 입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부동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은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975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숙명여대와 신광여고 사이에 다세대 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재개발로 많이 올랐는데 이곳은 재개발 이야기만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매도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빼고 그 연만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일단 말씀하셨던 지역이 우리 숙대, 숙명여대 그리고 신광여고가 여기 있죠. 요 사이에 이제 빌라를 3년 전에, 3년입니다. 3년 전에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자, 3년 전에 여기에 빌라를 만약에 취득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한 3억대 정도의 투자금이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액들이 한 6억대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5억에서 6억대 정도 사이가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오르지 않으셨다, 주변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꽤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파동 일대, 여기 우리 용산 일대는 투자를 못해서 문제지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청파동 같은 경우에 여기 청파동 3가죠. 이 청파동 3가일 때는 제가 예전에도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지역이니까 일단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여기 우리 재개발 있잖아요. 2020년, 21년 이때는 재개발이 없었어요. 여기 지금 막 구역 지정돼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빨간색으로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구역들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최초에는 이제 우리 옛날에 박은순 시장 계실 때는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안 됐잖아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다 해제가 되었지 지정하는 곳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깨끗했는데 오세훈 시장 이제 취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고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는 없고 그럼 공급하는 방법은 뭐냐? 서울에 땅이 있습니까? 빈 땅 없어요. 용산 부지 있죠. 용산 부지는 업무지구로 또 다시 탄생을 합니다. 그죠? 국제적인 업무지구로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아파트를 다 모두 다 아파트로 짓는다. 이건 울성설이죠.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은 뭐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기존에 노후된 건물들을 부셔가지고 새로 아파트로 지으면 새로운 주택이 또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런 공급이 많아져야지 공급의 장사 있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주택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기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을 하나씩 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전에 여기 2000년대 우리 초반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지분이 많이 좀 쪼개지기도 했었습니다. 용산은 원래부터 좀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막 재개발 구역 해제되고 이제 재개발이 안 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이제 3년 전에 취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이 어땠느냐.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보면 우리 여기 청파 1구역 있죠. 청파 1구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청파 1구역.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부터 역세권 재개발 괜찮다. 공공 재개발 들어온다 막 이러니까 원으로 3가 그리고 원으로 1가 또 효창공원 인근으로 그리고 위에 이제 또 신통기획이 들어오면서 신통기획에 막 공모 신청을 하고 후보지 접수를 하고 선정이 되고 막 이랬죠. 서계동, 공덕 8구역하고 또 보니까 청파 2구역, 청파 3구역 등등 또 공공도시복합개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또 재개발 국토부에서 막 진행하는 거 있었잖아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여기 용문동에 또 성공80 도시공공 복합사업 또 원으로 4가에 또 모아타운 등등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원으로 1가하고 효창공원 사이에 이 노후저층 주거지역들, 또 용문동 일대의 노후저층 주거지역들, 또 청파동 3가의 노후저층 주거지역, 이렇게 이제 한 3군데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남아있는 3군데의 미래 상황도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여기는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가 다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땅을 지을 땅들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후도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도가 좀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다? 우리 여기 용문동 일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만 좀 지나면 지금은 노후도가 안 되니까 뭐 모아타운 하다가 또 모아타운 사업성 안 나오니까 뭐 도심복합 사업 한다 하다가 또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일대는 어차피 노후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60%가 되는 순간 그때는 재개발의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효창공원과 원로로 일가 사이 이쪽 일대도 당연히 재개발이 또 나중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건 효창공원 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의 재개발에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곳은 청파동 상가입니다. 청파동 상가. 자, 안 올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원래 뭐 한 4억 하던 게 이제 막 9억, 10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 그때 당시에 좀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좀 저렴한 금액이 들어가셨을까요? 그래도 1, 2억씩은 최소한 올랐단 말이에요. 다른 데 어디 투자해가지고 1억 오르는 것보다 여기 투자해가지고 용산에 가지고 계시면 마음이 푸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지역도 당연히 그렇겠죠. 자고 일어났더니 저쪽 집은 뭐 당연히 뭐 내하고 가격이 비슷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서 뭐 재개발 동의서 걷는다 하더니만 막 1억씩, 2억씩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재개발을 진행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재개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3년 동안도 계속해서 재개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으셔서 사놔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청파동 상가죠. 청파동 상가 숙대 있고 남영역,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 안에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역세권 사업으로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로 하려고 했는데 역세권 시프트에 뭐가 걸렸습니까? 운영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면적에 상한이 생겨가지고 이쪽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 뭐를 했느냐 추진을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했어요. 모아타운. 동에서도 많이 걷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 이제 숙대가 있잖아요. 숙대가 있다 보니까 하숙집이 많아요. 그래 이제 월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사업성 뭐 어느 정도 나와봤자 내가 그냥 땅으로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월세 수익을 포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극렬하게 했는 거거든요. 재개발은 어느 구역이나 반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여간 한 25% 정도가 반대를 해서 구청에 이제 접수를 해버리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여기는 좀 스탑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스탑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무산이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시는 빌라, 우리 시청자분 같은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개발시키고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대에 뭐 역세권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또 역세권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이 또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 했었는데 이제 재개발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일대가 이제 역세권에 들어간다, 역세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또 동의서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조금씩 더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역세권 활성화도 운영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반경으로 승강장 기준으로 해서 한 250m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역세권 운영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보니까 조금 못 미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방향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다시 또 역세권 시프트로 간단 말이에요. 시프트가 뭡니까? 역세권 재개발인데 장기 전세 임대주택을 나라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주는 거죠. 왜? 자,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들, 다른 재개발 지역들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를 이 땅에다 짓잖아요. 지었을 때 이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 이 용적률이 있는데 이 용적률이 보통은 한 250% 나옵니다. 250%. 만약에 청파동 상가가 여기가 역세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로 용적률 250% 받는 걸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그러면 아파트를 250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세권이라면 어떻습니까? 역세권에 당연히 좀 고밀도로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에너지 낭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역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산다고 하면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겠죠. 공해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개발을 해주려는 이게 도시계획의 컨센서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는 그러면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는가. 좀 더 고밀도로 짓고 혜택도 좀 주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렇게 2배로 500%까지 주는 걸로 이제 역세권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래 250채를 지을 수 있는데 500채까지 짓는다라고 하면 공짜로 그냥 250채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아무리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개발을 시켜줘야 된다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give and take입니다. 받는 게 있으면 그죠? 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반은 요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250%가 늘어났으니까 요 반은 이제 125%죠. 요 125%는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해라. 어떤 것으로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주택으로 장기 전세 주택 서울시에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손해입니까? 임대주택은 물론 좀 늘어나겠죠. 그래도 여기에 있는 125%는 이 조합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득이잖아요. 원래는 250밖에 못 짓는데 여기에도 임대주택 들어가야 되거든요. 250밖에 못 짓는데 125%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른 사업들로 진행을 했을 때는 사업성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큰 건물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 아니면 뭐 월세를 주고 계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역세권 시프트로 하니까 야 사업성이 좋아지네. 사업성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분담금 줄어들죠. 그리고 또 재개발은 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1+1이 되잖아요. 그죠? 청파도상가 입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학교 끼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중심부에 있죠. 국제업무지구 가깝죠. 그리고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가깝죠. 또 여기에 또 숙명여대라는 또 아주 좋은 대학교가 하나 있죠. 또 뒤에 효창공원이 또 있습니다. 입지로는 그야말로 뭐 따질 것도 없는 동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지어지면 최소한 요즘에 용산에 여기 이제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다 군으로 형성이 된다 해봅시다. 우리 예전에 아이뉴타운 같은 경우도 마레프 하나 들어왔을 때는 인기 있었어요? 미분양 났잖아요. 인기 없었어요. 7억에 분양했는데도 분양이 안 됐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28억. 그죠? 20억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가 아파트가 대단지가 돼가지고 이 용산 일대에 원효로, 서계동, 청파동 등등 아파트 대단지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뉴타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3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돼서 나중에 이후에 한 10년 뒤에 여기가 아파트 대단지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1+1을 준대요. 84 하나 가져가고 59 하나 가져간대요.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계시는 그냥 뭐 하수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도 1+1 뭐 한 50억짜리 하나, 40억짜리 하나 갖고 간다 그러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찬성하러 돌아왔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우리 청파동 3가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보유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유하세요, 보유. 보유하시고 갖고 계시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옆에하고 똑같이 아파트로 되는 지역으로 바뀐다. 뱃들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유하시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이 빌라가 흐름한 빌라가 그죠? 이 한 3억 정도 투자했을 거잖아요. 이 흐름한 빌라가 3년 전에 3억으로 투자하면 아파트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이런 좋은 지역에 아파트 못 투자해요. 그 다른 데 변두리에 가가지고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훨씬 핵심 지역에 나중에 이 빌라가 아파트로 된다. 이 아파트가 되면 그냥 나는 용산의 아파트 한 채에 거주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내가 정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면 임대로 줘도 되고 무조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긴 설명을 덧붙여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계속 보유하자. 고민 많으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게 마음 내려놓고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더 고민되신다면 마음 흔들리실 때마다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우리 시청자분 고민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아들이 아직 미혼인데요. 네. 지금 투자금이 얼마 안 돼서 근데 실입주를 해야 돼가지고요. 지금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마땅한 구역을 지금 아들이 그 양평동 사가 선유도역 부근하고 네. 그 광진구 군자역 부근 모아타운 지금 동의서 얻고 있는 쪽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예.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실입주니까요. 한 3억 5천에서 4억이요. 네. 4억 3억,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4억 정도로 예. 실거주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개발이 돼서 가치가 더 오를 만한 곳을 보셨는데 보신 네. 지역이 양평동 사가의 선유도역 일대를 좀 보셨고 또 광진구 군자역 그 모아타운 이것도 직접 방문을 좀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방송으로만 저희 들었어요. 방송 보시면서 네네, 그래서 네. 어디로 좀 투자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조금 더 네네. 돈을 알짜로 모을 수 있을지 소장님과 네.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많이 늦었지만 듣고 있어요. 아직 예, 1월 달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이제 좀 많이 있으면 또 받으세요. 구정이네요, 그죠?
네네. 네네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방송 계속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가 봐요. 예예. 네네. 꼭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좋은 네. 지역에 또 내 집 마련해서 나중에 아드님께서 좀 크게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 네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드님께서 그러면 나이가 30대 되시는 거예요? 중반이에요. 중반. 30대 중반? 네. 미혼이시고 이제 결혼 계획은 있으시고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네. 자, 예.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내 집 한 채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야. 여태까지 네네. 못했네요. 왜냐하면 우리 그 며느리 되실 분도 네. 나중에 또 내 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두기가 이 양가가 합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양주택 모두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무조건 각각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결혼 혼인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아드님 명의로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실입주하실 집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서울은 되게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참 예전에는 30대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대출을 좀 끼고 하면 예. 그래도 그만한 집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내가 살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끊어졌어요. 안 돼요. 예. 그죠? 안 되고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네. 이렇게 이제 뭐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아드님의 그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서울역 부근이에요. 서울역이에요. 네. 서울역이면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서울의 어지간한 지역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 뭐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출퇴근하기에 뭐 딱히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보신 곳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냥 이 방송을 쭉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찍었는 곳이죠? 이제 선유도역 거기는 아들이 찍었어요. 아드님께서 양평 아들이 한강변이고 네, 그렇다고 이제 양평 사가 쪽에 네, 토요일 날 가본대요. 네, 여기 그래가지고.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네, 중공업 지역이요. 네, 중공업 지역이고 여기 노후도가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네. 노후도가 예. 입지는 좋죠. 위치는 선유도 바로 앞이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강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네. 좋은 지역은 맞아요. 네. 양평동 일대에 지금 이제 우리 아드님께서 가시려고 하는데 네. 자, 선유도역으로 해서 요 일대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네. 여기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 있죠? 네. 네,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많고요. 아, 예.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상권이. 네, 네. 아무래도 역 인근으로 해서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모텔 이런 호텔 이런 것들 있죠? 예. 네,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필지가 좀 넓어요. 필지가 네. 좀 큽니다. 네. 큰 필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아무래도 재개발을 항상 보고 내가 나중에 아파트가 될 것을 이제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실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좀 희망 고문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희망 고문. 그뭐 15년 전에도 네. 뭐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얘기는. 자, 어쨌든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입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 옆에 당산역 있고 이쪽 아파트도 가격이 꽤나 높잖아요. 그죠? 네. 자, 입지는 좋은데 근데 내가 우리 지금 30대 중반이면 그래도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좀 어느 정도 내 집이 좀 마련이 되는 좀 괜찮은 집이 이제 보이는 그런 지역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아드님이 보러 가신다고 하니까 보기는 보세요. 네. 그런데 네. 계약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아드님이 가서 보시면 또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디까지는 뭐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고 어디 위에는 보면 또 오피스텔이고 막 이렇게 합쳐진 건물들이 있어요. 네. 높은 건물들 여기 높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빌라를 이쪽- 보러 가나 보더라고요. 네, 빌라인데 그 한 건물 자체에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와 또 오피스텔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건 좀 조심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구이동의 모아타운을 보셨어요? 아니요. 그제 군자역 주변? 네네, 군자역에 주변에. 네네. 군자역 이 능동 중곡동 일대, 군자동 네네. 일대, 군자동 일대. 예, 군자동 일대 여기에 이제 모아타운 하는 거. 네. 네. 여기 지금 요즘엔 서울시에 뭐 어지간한 지역들은 모아타운으로는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노후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 재개발,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이런 것들로는 진행을 못 하는데 네. 모아타운은 노후도 기준을 되게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모아타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모아타운은 장점도 있어요. 좀 네. 빠릅니다. 그죠? 주민들이 네. 많이 원한다라고 하면 좀 네.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곡동 그리고 뭐 군자동, 능동 이런 일대는 사람들이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봐라. 왜 안 바라요? 아, 모아타운으로요? 네. 아, 모아타운, 빨리 가는 걸로. 예, 모아타운도 바라-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네, 바라죠. 빨리 사람들이 가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굿입니다, 네, 이거.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아드님이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양평동보다 저기 우리 지금 군자역 있는 쪽에는 우리 시청자분 의견이세요? 네. 네, 이쪽이 훨씬 더 좋다. 어머니 안목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네네. 하나 더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 우리 그 광진구에 네. 화양동 있죠, 화양동. 아, 예. 네, 방송에도 화양동 예, 있어요. 봤죠. 자, 예. 보세요. 예. 우리 지금 보면 이 재개발 구역들 막 지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 자양동일 때 네. 자양동에서 가장 비싼 곳이 우리 자양 4동이죠. 네. 4동 여기는 이미 구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조합 설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분 능선 넘어갔던 거예요. 네. 여기 빌라가 얼마예요? 18억이에요, 18억. 투룸 빌라가. 그걸 진작 알았어요. 네, 18억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양 2동 쪽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모아타운이 많이 지정이 되고 또 모아타운 하려고 막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신통도 하고 있고 요 일대가 한 10억 정도 해요. 네. 10억 정도 해요. 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화양동이라고 우리 건대 입구역 있죠? 네, 네. 건대 입구역. 요 바로 건대 옆에 있는 여기 화양동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동. 예. 요 화양동이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아, 근데 보다시피 화양동 입지나 자양동 입지나 구이동 입지나 다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아, 원래는 화양동이 아주 비싼 동네였어요. 왜냐? 네. 학교를 끼고 있고 건대 입구역이라는 이 상권을 지하철역 쪽에 상권을 굉장히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네. 땅값이 비쌌던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곳들은 자고 일어났더니만 뭐 재개발 동에서 걷는다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런데 화양동은 아직 그대로예요. 아, 예. 화양동이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기는 빌라가 얼마예요? 투룸 빌라 작은 거. 이게 30억이에요, 30억. 그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요. 근데 여기는 얼마? 투룸 빌라 찾잖아요. 네. 내 혼자 거주할 수 있는 거 찾으면 4에서 5억 정도 하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4에서 5억이요? 네, 여기는 화양동은 노후도 있죠. 노후도가 80%가 넘어가요. 오. 네, 거의 90%대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노후도는 어떻습니까?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개발. 그냥 뭐 모아타운 노후도 떨어져서 재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진행할 수 있는 모아타운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정통적인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여기는 반지하가 많습니다. 반지하. 우리 서울에 반지하 많죠. 아직까지도. 근데 구역 지정되는 곳들 보면요.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서 구역 지정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재개발 구역으로. 반지하가 많다는 것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거의 99.9%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예. 네네. 그래서 능동이 좋아요. 뭐 군자역 있는 인근이 좋아요. 건대 입구역 있는 인근이 좋아요. 당연히 위에보다 밑에가 더 상급지입니다. 아, 예. 그래서 화양동 쪽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화양동 쪽을 좀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아, 네, 좀 여기가- 기다리시다 보면 네. 노후도가 굉장히 만족돼 있는지 예전에 여기 화양동 좀 뭐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주민들 반대가 많아가지고 못한다 하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재개발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요 주민 반대가 많아서 시작 못한다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구역 지정되는 곳들도. 네. 근데 시간 지나서 노후도가 좀 깨진다든지 아니면 외지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좀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때가 와요. 예. 그때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네, 네. 제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 여기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또 너무 노후된 집은 안 들어갈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괜찮은 집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아, 예. 예, 꼭 가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 예. 자,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많이 보시죠, 그죠? 네,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이 제일 빠르게 가셔가지고 알아보시고 딱 좋은 집으로 선점하시기 바랄게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늦으면 또 여기가 뭐 매덕이 또 뛸지도 몰라. 그때는 또 후회하고 또 다른 또 안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거든. 가장 좋은 지역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무슨 동? 화양동이요. 화양동입니다. 여기 꼭 집중해서 임장 꼭 네. 가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보시는데도 어떻게 계약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네. 한번 상담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또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아드님께서 양평동 쪽으로 임장 가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가시면서 이 광진구의 화양동 쪽으로도 한번 같이 임장 다녀와라라고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75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방송 때 상도 4동 주민센터 인근 재개발이 움직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현재 동의서를 걷고 가격이 올라서 놀랐습니다. 지금 여유자금 2억대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지역인 것 같은데 지금 늦은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현님. 제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는 거고 깜짝 놀라셨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방송만 계속 보시다 보면 저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시청자들처럼 놀라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일단 여기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도 사동이죠. 상도 사동에 주민센터 있는 인근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 그죠? 비어 있으면 항상 눈여겨 봐야 됩니다. 왜? 여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14구역부터 시작해서 15구역 그리고 모아타운 옆에 상도 23 그리고 상도 16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 지정이 됐어요.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한 3, 4년 만에 여기에 꼭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죠? 지정이 됐는데 여기 나머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건 항상 퍼즐은 맞아 들어가게 돼 있죠. 마지막 퍼즐이 여기 상도 사동 주민센터 인근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노후도가 예전에는 이 60%가 안 맞았어요. 60%가. 그런데 시간이 쭉 흘렀잖아요. 지금 벌써 시작할 때부터 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4, 5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노후도가 60% 이상으로 딱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진행할 수 없던 구역이 진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쭉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연본 동의서 나왔잖아요. 동의서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예전에는 여기가 제일 쌌죠. 여기보다. 근데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가서 2억대로는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억대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내가 또 꼭 집어주는 곳이 있으면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너무 이 방송만 보고 이렇게 너무 배팅을 하시면 그것도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꼭 가급적이면 이런 자금을 갖고 있을 때 한번 세미나 같은 데 오셔가지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들어봤더니 저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 가격이 내리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셨을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너무 이렇게 막 좋은 말만 막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그 지역이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역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갖고 계시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아니면 또 그냥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 말이에요. 괜찮은 지역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데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아까 보셨듯이 지금 화양동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화양동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투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2억대 정도 투자금. 만약에 물건을 찾을 수 있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화양동을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가 별표를 찍어 드릴게요.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곳,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이 그런 곳에서 돈이 된다. 그런 곳이 돈이 된다. 네, 돈 냄새가 풀풀 납니다. 여기에 돈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자, 이 광진구가 요즘 되게 좀 이슈가 좀 많아요. 원래 광진구 일대가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없는데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롯데캐슬도 들어오고 있고 또 이스트폴도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광진구의 입지가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입지라는 게 뭡니까? 위치는 원래 좋았어요, 그죠? 입지는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곳이에요. 자, 구의역 일대, 여기 지금 바뀐 곳이 보면 우리 이스트폴 들어왔는 있죠? 여기 제동기 촉진지구, 여기 일대가 지금 아파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뒤쪽에 보니까
구이 일동 일대 있잖아요. 이 구이 일동 일대, 가람고등학교 있는 쪽. 요 일대가 지금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 가서 구의역에 가서 이렇게 딱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딱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여기는 미래도시, 여기는 아주 과거 70년대, 80년대 도시.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항상 이 미래도시 쪽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우리도 어차피 똑같은 땅인데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저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주거지역에서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재개발의 바람이 분다,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후도를 봐야 되겠죠.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또 상가는 또 여기 있다 보니까 요 주변 앞에 이런 데는 또 상가들이 많아요. 이런 지역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죠? 상가가 많으면 그냥 상가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분들은 절대 재개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개발이 안 되니까 이런 데 피하셔가지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일대가 2억대로 지금 투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되시니까 꼭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확인을 현장을 해봤는데 뭐 오늘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보니까 그렇게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 뭐 재개발 빌라 하나 내가 만약에 한 5억짜리 아니면 4억짜리 하나를 사놨을 때 내가 분담금 나중에 들어가죠. 분담금 나중에 한 뭐 10억이 들어간다고 할게요. 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15억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거잖아요. 입주권 하나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25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상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죠? 이게 피잖아요. 나중에 그만큼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이동 일대를 한번 꼭 집중해서 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제가 이번에 찍는 곳은 구일동입니다. 구일동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 역시 광진구 쪽에 좀 아직까지 유명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먼저 움직여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주말 통해서 임장 한번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32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012년에 반포자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20년간 살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75살인데 이제 집을 팔고 손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괜찮은 생각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연세가 75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뒤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사셔가지고 진짜 제가 진짜 우러러 보는 마음이 큽니다. 반포자이에 들어오셔서 한 20년 동안 거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2012년도 20년 네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뭐 아파트 가격이 한 뭐 11억, 12억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50억, 그죠? 50억 클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비과세 혜택이 없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이 또 주택을 또 갖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 이제 세금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비과세 만약에 내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를 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80% 받는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거의 안 나와요. 해봤자 뭐 양도 차익이 뭐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해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양도 차익이 한 40억 정도 되겠네요. 40억에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80% 하면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의 뭐 그 정도 양도세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금이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자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도 그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면 꼭 세무사하고는 꼭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시기 전에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금을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지역에 틀을 잡으셔가지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셨던 거는 이제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만약에 자녀분들한테 먼저 이제 증여를 하거나 뭐 하셨다고 하면 아니면 또 자녀분들은 알아서 잘 장성해가지고 지금 뭐 75세이시니까 자녀분들도 뭐 40대 뭐 저 정도 나이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뭐 특별하게 증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반을 잡아놓은 상태고 이렇다고 하면 그 아랫대에 또 좀 내려주는 것도 우리
항상 그렇게 되면 밑에 계시는 손자 손녀분들도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또 부를 이뤘구나, 이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또 밑에 자손 대대로 또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우리 손주 손녀들 위해서 우리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또 아파트에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뭐 공기 좋고 물 맑고 한 지역으로 가셔도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고. 매도했는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여유롭게 살 지역에 내가 만족하는 지역에 뭐 내 집을 마련을 하신다든지, 그래도 이제 좀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그 상속이 또 되잖아요. 상속이 되면 그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도 가격이 이제 가치가 좀 많이 올라줘야지 밑에 또 상속 받으시는 우리 대대로 또 좋은 이제 효과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서울에 아파트 또 하나를 마련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나는 또 아니면 어디 지방에 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뭐 공기 좋고 물 맑고 한 지역에 뭐 또 전세로 거주를 하시든지 뭐 임대로 거주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고. 자,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 정도 자금, 그리고 또 내가 또 아직 남은 여생 동안 또 써야 될 자금들 있잖아요. 그 자금들이 한 얼마 정도를 될지 확보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남는 자금으로 이렇게 하세요.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반포동에, 안 그래도 생각난 김에 지금 반포동에 지금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반포 1동을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보일기도 할 거고. 그러면 이 반포 1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가 이제 제2의 반포자이가 될 것이다. 제2의 반포자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여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길 하나. 이 고속도로 때문에 양쪽이 분절이 돼 있죠. 단절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묻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여기가 공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포 1동의 가치가 반포 자이에 있는 이 동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쌤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기반 시설 다 여기 거 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빌라들 뭐 투자금 한 5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투자금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좀 하나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될 거잖아요. 어차피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계속 재개발 얘기가 나왔던 곳이고 또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지금 나이가 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그때는 아주 좋은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2의 반포 자이가 되는 이 반포 1동에다가 꼭 우리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 좀 마련해 두시라. 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게 증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를 걸쳐서 또 밑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할증이 붙어요. 그런 증여세까지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꼭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충분한 자금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그런 자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투자하시라. 좀 더 궁금하다,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 또 세무 전문가하고 이렇게 합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과세 혜택을 좀 받아서 그 금액을 좀 운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어요. 생각하셨던 방향과 일치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꼭 금액이 큰 만큼 세무 상담, 세무사분과도 꼭 받아보시고,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더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이렇게 고민 이야기 다양하게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방송에서 못 나누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도시계획 기술사가 바라보는 재개발 시장에 투자해야 될 입지들,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투자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다 짚어드리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어디를 투자하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재개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우리 어차피 결혼할 때쯤 되면 자금들이 이제 젊은 세대니까 크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아파트 들어가려고만 해도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출도 제대로 잘 안 돼. 대출도 막 규제를 묶어놔가지고 최대한 해봤자 6억까지밖에 안 되고 뭐 4억, 2억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대출되는 금액들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찾을 수가 없느냐? 없어가지고 뭐 전세로 거주해야 되냐? 월세로 거주해야 되냐?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에 전환만 딱 하면 됩니다. 내가 젊으니까 조금만 몸테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습득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고 보시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실제로 재개발에 대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에 스텝을 밟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먼저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되게 상황이 뜨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약을 잡으세요. 예약을 잡으시는데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 주셔서 꼭 예약하시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재당첨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째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어가 볼게요. 전해주세요, 소장님. 네, 어떻게 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또 너무 짧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년 재당첨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드렸고, 이제 도정법 간에 이제 우리가 재당첨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사례를 좀 들어드리고, 사례보다도 이제 재당첨 제한의 전문가랑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뭐가 있느냐면, 일단 우리 재당첨은 그렇습니다. 1구역과 2구역 두 개의 구역,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이 있을 때 첫 번째 구역을 분양 신청을 하고요.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관리 처분을 받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구역도 마찬가지로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당첨 제한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정법에 보면 72조 6항에 딱 있거든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최초의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자가 재당첨 제한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갑이 분양 신청을 합니다. 갑이 분양 신청을 하고 갑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5년 재당첨 제한자는 갑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 거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양 신청했다고 해서 이거를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은 안 되지만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까지 얼마든지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이 분양 신청을 해놔놓고 을한테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을의 명의일 때 우리 관리 처분 인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5년 재당첨 제한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령상만 딱 보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자가 바로 을이기 때문에 을이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려가지고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갑은 괜찮으냐? 갑은 이제 나는 분양 관리 처분 인가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룰루랄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산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천천히 다 뜯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양 신청은 갑이 했는데 왜 나 25평 받을 거야, 34평 받을 거야 신청해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팔았어.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난단 말이에요. 이 갑이 신청했는 결과를 관리 처분 인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을은 승계예요. 난 그냥 매수만 해가지고 승계만 받아가지고 요거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5년 재당첨 제한자는요, 을이 아니고 이 5년 재당첨 제한자가 바로 갑이라고 됩니다. 갑의 5년 재당첨 제한자가 찍혀요. 그래서 이 갑이 나 팔았기 때문에 관천은 을이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겠지라고 해가지고 어디가 쫄래쫄래 가서 두 번째 구역에 분양 신청하려고 딱 기다렸는데 이게 5년 이내란 말이에요. 5년 이내라고 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간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먼저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할 때 이거 딱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양 신청을 했는 자가 5년 재당첨 제한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 하나 더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만약에 5년 재당첨 제한자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내가 을이다라고 하면 5년 재당첨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데 또 투자하셔도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 5년 재당첨 제한만 잘 알더라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내가 또 다른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더 상세한 내용은 세미나에 오시면 풀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당연히 을이 재당첨에 재당첨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갑이었네요. 자, 이렇게 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어려운 점,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저희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추울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